안녕하세요. 주주비 체계 마스터 주마입니다. 자, 오늘은 장중에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눌림목 매매를 진행하시든 아니면 돌파 매매를 진행하시든 어떤 특정 포지션에서부터 좀 위험한 형태의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단타 매매를 진행할 때 눌림목이든 아니면 돌파 매매든 조심해야 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포지션은 당일 시가에서부터 20% 구간을 넘어서는 그런 시점 또는 20% 상승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눌림을 주는 시점, 이런 포지션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시가에서부터 20% 정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빠르게 상승이 나오거나 또는 천천히 흐름을 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꾸역꾸역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종목들이 무조건 상한가를 도달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20% 남짓한 그 구간에서부터 하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형태가 확률적으로 많다 보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상승을 보여주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할 때 쳐다보고 또는 빠르게 상승 이후에 하락하는 이 모든 시점에서 돌파, 눌림에 대한 매매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자, 여러분들이 눌림 또는 돌파 매매를 진행할 때 가장 높은 가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시가에서부터 15% 가격대까지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갭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그나마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 1차 정저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1차 정저가 이후에 상승 VI 도달 이후 주가는 대부분 갭을 띄우거나 띄워놓고 하락을 하거나 또는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거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션을 만들어 주지만 가장 손쉽게 갭을 띄워서 오늘 힘이 좀 있구나 또는 이 가격대만 지켜주면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당일의 분봉상의 갭을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1차 상승 VI 도달을 했다면 도달 이후에 이렇게 갭 상승으로 하나의 시가 형성과 종가가 만들어지는 캔들이 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 그리고 20% 구간대까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20%는 정말 상승을 해주고 나서 끝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위쪽 구간 15% 위쪽에서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진입 시점 또는 상승 이후의 눌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최소 15% 아래쪽에서부터 만들어진 눈에 띄는 갭, 이 갭과 갭의 의미를 가지고 올라가주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만 매수에 대한 시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매수의 시점이 언제일까? 자, 이렇게 갭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갭을 메워주든 또는 갭을 터치하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형태에서 5위평, 3분봉상에서 5위평을 타는 형태가 만들어질 때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매수를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갭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살짝 아랫꼬리가 나왔다가 다시 양봉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시점에서 이 5위평을 이탈하지 않은 이 어느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자, 매수 후에 갭을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힘이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일단은 15% 구간까지입니다. 이 15% 구간이 도달하기 전까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 없이 또는 5위평을 터치하지 않고도 이탈하지 않고도 천천히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기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대응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15%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무조건 20%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15%를 올라서는 시점에서부터는 언제든지 주가가 이 5위평을 이탈하는 시점쯤에 종가가 만들어진다면 정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돌파의 시점도 그렇고 갭이 크게 띄워진 형태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돌파 매매 또는 이렇게 갭이 형성되고 나서 갭을 이탈하지 않는 형태 지켜주고 나서부터
확실하게 조정 구간을 천천히 5위평과 갭에 대한 조정 구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포지션에서 모두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항상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매매를 수월하게 그리고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확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자, 물론 앞쪽에서 보여지는 어떤 특정한 구간을 좀 뛰어넘거나 아니면 그 구간에 대한 지지까지 보여주고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 더욱 좋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가의 이동평균선들을 보면 좀 장기 이평선이죠. 장기 이평선인 122평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부터 주가는 천천히 계속 5이평을 타면서 올라갔고요. 이 5이평 이후에 1차 정저가에 들어가게 됐고 갭을 띄웠고 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5이평을 타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가장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갭을 띄워주고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가는 또는 갭을 띄워놓고 출발 강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이겠지만 일단은 모든 분봉에서 5이평을 타면서 5이평에 대한 큰 이탈 없이 5이평을 이쁘게 타고 올라가는 형태에서는 가장 큰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이평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무조건 5이평에 대해서 라인을 타고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라라는 건 아닙니다. 자, 뭐 당일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천천히 라인을 타고 가다가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계속 타는 척 했었지만 주가가 밀려버리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당일 주목받는 또는 앞쪽에 있는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박스권에 대한 라인을 돌파해주는 그런 시점들을 포지션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일봉에서부터 이미 저점의 형태가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오랜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어주는 또는 22평이 우상향을 해주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잘 이어져야만 강한 상승 그리고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속적으로 같이 볼 종목은 금일 상한가를 빠르게 도달해줬던 SCM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 1차 정저가에 빠르게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하고 나서 시가 갭을 보면 0.10 마이너스가 됐어요. 살짝 밀린 상태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일단 밀려 있었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안 갈 거야 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한번 흘러내리고 주가가 출발을 해줬습니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빠르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자, 이때도 상승률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가에서부터 20% 구간이 대부분 끝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이 없는 종목들 대부분 20%의 도달도 잘 해주지 못하지만 당일 주목받아서 빠르게 거래량이 유입되고 상승을 해주는 종목도 이 20% 구간에서부터는 하락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도주가 아니거나 당일 거래량이 급격하게 빠져버리는 케이스일 때 이 가격에서부터 빠르게 하락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20% 위쪽 구간에서는 절대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매매에 대응할 수 있는 건 15% 이상에서는 절대 내가 대입을 하지 않는다. 절대 매수에 대한 시점을 잡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만일 1차 정저가 이후에 갭을 띄워주는 형태가 나와 있었다면 그리고 강하게 거래량이 붙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퍼펙트한 시점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 구간까지는 대응이고 20% 구간쯤에서 정리를 하셔도 2차 정저가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한번 털기 이후에 주가는 20% 구간쯤에서 상한가로 빠르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눌림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20% 이상에서는 절대 대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내가 대응해야 될 것, 매수를 해야 될 것, 그리고 눌림에서도 상승 후에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할 때도 이 15% 구간 안쪽으로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눌림을 주거나 강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해 줄 때 돌파 또는 눌림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3분봉 시그널 단타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상한가까지 또는 뭐 종저가까지 수익을 많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포지션 그리고 기준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시작을 한다면 특정 가격대에서 조정이 받을 때 위험, 그리고 내가 어떤 구간에서만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가격,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통계 작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격대에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꾸준히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도 노력을 하지 않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확한 포인트를 찾는 것부터 내가 그 포인트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히 매매를 진행하시면서도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매매에서 내가 너무 많은 종목을 매매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종목을 매매했기 때문에 내용이 정리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조금 종목 수를 줄여서 최대한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려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종목을 늘려나가도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조금 더 많은 통계 자료를 얻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꾸준하게 잘 정리하시면서 매매를 이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갭, 그리고 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리, 1차 상승 정저가, 그 위쪽에서부터 일단은 갭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15% 구간까지는 괜찮다, 돌파든 눌림이든. 그러나 20% 이상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하는 눌림 위험하다. 그리고 20%를 돌파하는 형태에서부터 내가 단타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위험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20%를 뛰어넘다가 훅 빠져버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감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서의 위험성, 그리고 주가들은 그날 어느 정도의 일정 자금을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 상승할 종목이 아니라면 20% 구간에 도달하고 나서 거래량이 크게 빠지는 모습들, 또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아래쪽으로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갭에 대한 갭 단타, 일봉에서의 갭 단타, 그리고 이제 분봉상에서의 갭 단타, 자,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단타 매매를 하실 때 조금 더 위험한, 그리고 신경 써서 매매를 해야 될 가격대라는 부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갭의 중요성, 그리고 주가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비 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